당뇨발에 의해서 절단을 하고 나면 5년 내에 사망할 확률이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통계상 한 50%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가볍게 생각하고 방심하면 발병 납니다. 그동안 발이 아프다고 보낸 신호들을 괜찮다고 무시하진 않았습니까? 오늘은 내 발이 왜 아픈지, 그 통증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지 발 질환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발치료실엔 환자들이 가득합니다. 저번보다 줄어들었어? 저번 주보다는 작아졌어요. 이 끝에 염증 생기면서 그 뼈가 드러났던 것 같아요. 아유, 들어가네. 매일 아픈 발과 마주하는 이진우 교수. 그 안에 좀 긁어낼 거예요. 네? 그래야지 그 염증이 조금 더 빨리 날 것 같아요. 관절이 다 녹았네. 닦아라. 안 아프세요? 뼈를 긁어내도 안 아프시면 어떡하나? 이렇게 구부러지면 발질환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당뇨발입니다. 당뇨발은 당뇨에서 시작됩니다. 당뇨병이 무서운 것은 그로 인한 합병증 때문입니다. 높은 혈당이 혈액순환 장애를 가져오는데 망막의 시신경과 혈관이 손상되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심장 속 가장 큰 혈관인 관상동맥이 막혀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내는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당뇨로 인해 다리의 신경이 손상되고 혈액순환이 부족해지면 발에 상처가 생기고 쉽게 낫지 않으면서 괴사됩니다. 이것이 당뇨발입니다. 당뇨발은 상처나 궤양이 생기면서 진행되기도 하지만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상처 없이도 당뇨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리로 가는 혈관이 석회화되면서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는데 이미 생긴 상처는 더 악화됩니다. 심장에서 먼 발끝부터 피부색이 까맣게 변하며 괴사가 진행됩니다. 당뇨발에는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저린 증상, 그다음에 찌릿찌릿한 증상, 밤에 찌릿찌릿해서 잠이 깨는 증상서부터 아주 사소한 것서부터 발에 상처가 생기고 그걸 통해서 염증이 생기고 염증 때문에 절단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혈관이 막히고 혈관 막힌 것 때문에 발이 썩어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절단을 하고 당뇨병을 가지신 분들이 발에 생기는 모든 문제를 그냥 통칭해서 당뇨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손은 어때요? 손 많이 안 아파요? 네, 아프지는 않네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안 아픈 게. 이제 여기 피부가 다 죽어버렸는데 여기는 많이 쪼그라들었네요. 그건 좀 제거해드려. 혈당 조절이 잘 되면 당뇨발은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상처가 악화돼서 절단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뇨발이 무서운 것입니다. 조금만 더 하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절단했다고 당뇨발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발가락을 절단한 후에도 상처가 아물지 않고 염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을 찾아 소독해 줘야만 합니다. 오해하기 쉬운 발상처.
당뇨발의 상처는 일반 상처와 어떻게 다를까요? 일반적인 상처는 봉합이나 소독으로 대부분 회복됩니다. 하지만 당뇨성 상처는 쉽게 낫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피부 속까지 상처가 뿌리 깊게 파고들어 진행되기 때문에 잘 아물지 않고 더 심각한 합병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당뇨병 합병증에서 그 몇 년마다 한 번씩 망막 검사를 하거든요. 그걸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시야로서 혈관을 볼 수 있는 것이 망막이에요. 즉 눈에 있는 망막이 좀 문제 생겼다라고 하면은 우리 몸의 모든 미세혈관은 다 문제가 생긴 거죠. 15% 정도 환자에서 당뇨발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당뇨발 궤양이 생길 확률이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 한 반 정도가 일생을 살면서 감염이 될 확률이 생기는 거고요. 그 감염에 의해서 절단까지 가는 경우가 또 한 4분의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퍼센트는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 환자 수가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항상 발에 관심을 갖고 관리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해마다 당뇨 환자가 늘어나면서 당뇨발의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매년 14,500명의 환자가 당뇨발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발은 제2의 심장입니다. 심장에서 발끝까지 내려온 혈액을 발이 다시 심장으로 퍼올리는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발은 그 면적이 우리 몸의 2%에 불과하지만 가장 많은 인대가 밀집해 있고 많은 신경이 지나갑니다. 때문에 여러 증상과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저거 두꺼운 양말 꼭 신으세요. 두꺼운 양말. 여기는. 날이 더운데 이진우 교수는 환자들에게는 두꺼운 양말을 권합니다. 당뇨발 환자에게 상처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혁주 씨가 급하게 병원에 달려온 이유도 작은 상처 하나 때문입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상처가 물이 이쪽에서 나오는 거죠? 네. 이번에 이쪽에 이렇게 상처가 생겨서 이걸 대고 있었거든요. 이걸 계속 대고 있었는데 어제 이렇게 띄워보니까 이렇게 물집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빨갛게 색깔이 이렇게 보시면 부어 있잖아요. 부으면서 이렇게 빨갛게 변해져 있고. 어저께 발견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빨갛게 된 거? 네. 그래서 빨리 온 거예요. 발에 난 상처에서 물집이 잡히고 열이 나고 색깔도 변해 있었습니다.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맥박은 좀 잘 만져지고 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당뇨가 이제 오래된 상태에서 엄지발가락 쪽에 변형이 있으면서 그쪽에 굳은 살이 자꾸 생기는 변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당뇨발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감각이 둔해져서 통증이나 이런 거를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이상이 있어도 통증을 못 느껴서 그 부분을 계속 쓰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걷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이제 샤워하고 보니까 발바닥 밑에 이렇게 물집이 잡혀 있다든가 감각이 없으니까 일단 뭔가 내가 뭘 밟았을 때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발에 돌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걷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상처로 이어지게 되고. 제가 하고 있었는데요. 아유, 얘 염증 생겼는데? 어제부터 이렇게 빨개지셨고 어제는 열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열은 없어요. 열은 없어요? 네. 이 엑스레이 좀 찍어봐야 되겠어요. 입원해야 되겠는데요? 이 주사 좀 맞아야 돼요. 이러다가 확 올라가. 항생제 맞으면서 당장 입원해 항생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상처로 균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염증이 심할 경우에는 균들이 혈관을 통해서 번지는 폐혈증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럼 폐혈증 같은 경우에는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염증의 소견이 있을 경우, 특히 당뇨병 환자에서 염증이 있을 경우에는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한이 난다든가 상처 부위에 열감을 느낀다든가 그다음에 빨갛게 됐다든가 아프다든가 그다음에 혈당이 잘 조절 안 된다든가 그러면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게 좋습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가 깊어지는 줄도 모릅니다. 아프지 않아서 더 위험한 것이 당뇨발입니다. 당뇨병 환자가 꼭 병원에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고열이 있거나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할 때, 굳은 살이나 티눈이 빨갛게 변하거나 악취와 분비물이 있을 때, 발이나 다리의 피부색이 변하거나 궤양과 염증이 의심될 때, 발톱이 피부를 파고들거나 붉게 변하고 부종이 있을 때, 발이 비정상적으로 차거나 경련 또는 쑤시는 증상이 있을 때입니다. 자칫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발가락을 절단하거나 나쁘게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때론 응급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지난 새벽 응급실로 급하게 들어온 한 환자. 박상진 씨는 15년 전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급하게 병원을 찾은 건 발에서 열이 났기 때문입니다. 감염이 무서웠습니다. 다리가 많이 부었는데요. 열이 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미열이 37도 3부 이상 나는데 제가 3시에 119를 불러서 응급실에 왔어요. 그 당뇨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었는데 본인이 식생활이 단 거를 너무 좋아해요. 가족 모르게 음료수, 단 거 이런 걸 많이 드셨어요. 처음엔 큰 증상 없이 붓기만 하던 발은 점점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이미 하나의 발가락을 절단했지만 계속 염증이 생기면서 잘 낫지 않고 있습니다. 발가락이 촘촘히 이렇게 좀 부기가 있어서 공기가 안 통해서 그러나 했는데 네 번째 발가락 옆에가 이렇게 진물이 나면서 좀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항생제도 주고 했는데 낫질 않고 번지기만 하더라고요. 깊이 파이면서. 급기야 발가락까지 절단했지만 이후에도 괴사는 반복됐습니다. 왜 환자의 발은 썩어가고 쉽게 낫지 않는 걸까요? 이제 문제는 이렇게 발에 상처 있을 때 단순히 염증 치료해 준다고 해서 이게 절단한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니고 이게 혈류가 제대로 내려가지를 못하면 상처 있는 부위까지 내려가지 못하면 이 절단 부위가 또 아물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또 여기에 상처가 계속 아물지가 않고 이렇게 열려 있으면 또 감염이 쉽게 되고 그러면은 또 거기가 문제돼서 또 절단을 해야 돼요. 당뇨병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들은 주로 미세혈관 질환서부터 발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게 큰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내려오더라도 이 끝부분까지 제대로 영양분이 전달이 안 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끝부분에 이제 이 혈류가 막힘으로써 전달이 안 돼서 미세한 변화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자는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시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카테터를 이용해 혈관끼를 뚫습니다. 당뇨발 환자의 경우 당뇨 합병증으로 혈관이 석회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지 않은 시술입니다. 이전에 이미 발가락 절단 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발가락에 혈류가 전달되지 않아 상처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 시술은 먼저 얇은 철사를 넣어 혈관을 막고 있는 석회들을 뚫습니다. 그 길로 풍선이 달려있는 카테터를 넣어 좁아진 혈관을 넓혀줍니다. 막힌 혈관을 터주면 피가 잘 돌아 상처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석회로 막혀 있는 혈관. 철사로도 뚫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무릎 쪽 큰 혈관을 뚫고 들어가 발등으로 진입을 시도합니다. 어렵게 뚫은 혈관 사이로 풍선이 달린 카테터를 넣어 부풀리며 좁아졌던 혈관을 조금씩 넓혀줬습니다. 요게 이제 다시 개통이 됐고,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쪽으로 혈류가 작은 혈관이지만 그래도 혈류가 다시 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발가락 끝 미세 혈관까지 피가 흐르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쪽이 허벅지고 여기가 발이에요. 여기가. 예, 그래서 이게 다 막혔었는데 지금 발등으로 가는 것도 지금 다 뚫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발가락하고 두 번째, 세 번째 거기 발가락으로 이제 혈류가 좀 그쪽으로 이제 가거든요. 근데 일단 저기는 지금 상처가 아주 크진 않으니까 하나만 개통해도 훨씬 더 나아지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상처 아무는 거 봐서 계속 잘 아무지 않는다? 그러면은 추가로 더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다행히 그래도 일단 혈류는 열었지만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재발의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